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2 수능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의 결정 구조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트륨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를 먼저 묻고 있는데 구조를 보면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중심에 들어가는 채심입방 구조가 되는 거죠. 채심입방 구조는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가 2개가 됩니다. 참고로 단수는 하나인 거고 면심은 4개인 거죠. NaCl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정에 해당하는 거죠. 이와 이온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액체 상태에서 가 분자 사이에 기역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분산력이나 쌍자힘, 수소결합이 있죠. 내용상으로는 수소결합이 맞는 것 같은데 가를 확인하고 나면 산소에 결합된 수소가 있으니까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역 자리에 수소결합이 들어가게 되고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화합물을 묻고 있는데 모든 분자에 분산력은 존재하는 거니까요. 3가지가 들어가야겠죠. 수소와 3이 들어가야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3번 보시면 구리와 철을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전지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철 쪽에서 산화를 하고 구리 쪽에서 환원을 한 겁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의 경우에는 전자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구리전극이 플러스극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역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구리전극의 질량은 구리가 석출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이온화 교양성은 산화를 잘할수록 커지는 거죠. 지금 철이 산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철 쪽이 구리 쪽보다 큰 게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K는 반응 속도 상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온도 T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반응시킨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첨가한 X의 종류와 K1, K2의 크기 비교를 묻고 있는 거네요. 일단 K1, K2 크기 비교를 위해서 간화를 비교해주면 촉매가 사용되지 않은 가운데 농도가 3배가 됐어요. 이때 속도를 보니까 그대로 3배가 됐죠. 농도가 3배가 됐을 때 속도가 3배가 됐다. 그 얘기는 K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K1과 K2가 같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배경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속도 상수를 바꾸려면 온도를 바꾸던가 촉매의 유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온도가 동일한 상태, 온도 T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촉매가 둘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상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다의 경우에는 첨가한 촉매가 X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비교해 볼게요. 지금 2배가 됐죠. 만약에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2배가 됐다면 4V였을 텐데 4V보다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걸로 봐서 정촉매를 사용해 준 겁니다. X는 정촉매가 들어가야 되고요. K1과 K2는 같다가 들어가야 되네요. 정촉매가 들어가면서 같다가 들어간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5번을 보시면 그림 가는 X 액체와 Y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외부 압력 1atm에서 같은 양의 X와 Y를 각각 가열할 때 열량에 따른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atm에서의 가열 곡선이기 때문에 액체를 가열하다 보면 상변화가 일어나는 끓는 점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끓는 점이 지금 기역 쪽이 높은 건데 1atm에서의 끓는 점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끓는 점이 높은 게 Y이기 때문에 기역이 Y가 되고 니은은 X가 됩니다. Y의 끓는 점을 T3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온도가 T3인 상황이고요. T2의 경우에는 X와 Y의 끓는 점 사이 정도에 있으니까요. 이 중간 정도 어딘가에 지금 T2가 있는 상황입니다. T온도C에서 분자 사이에 인력을 묻고 있어요. T온도C, 온도를 지정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세로선을 그렸을 때 증기압력이 낮은 쪽이 분자 간 인력이 큰 거죠. 또는 끓는 점이 높은 쪽에서 분자 간 인력이 크다라고 해도 됩니다. 뭐로 봐도 Y쪽에서가 분자 간 인력이 큰 거예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 T2도C의 1atm,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Y 입장에선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은 T3 기준으로 증기압력, 지금 T3에서 증기압력은 1atm이죠. 우리가 1atm에서의 끓는 점이 T3다. 그럼 항상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T3에서 증기압이 1기압이 됩니다. 정확히 1atm이 되는 거니까요.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1atm에서 4가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료로부터 구한 X를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응식이 타겟이 되는 반응식이고요. 위에 3개의 반응식을 이용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화학종들 중에서 한 군데 반응식에만 들어있는 걸 찾아주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C2H5OH의 경우에는 세 반응식 중에서 두 번째 반응식에만 들어있죠. 그러면 네 번째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반응식은 무조건 뒤집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2가 아니라 마이너스 42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C2H4 기체의 경우에는 C2H4 지금 여기에 있는 얘가 여기에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위치도 맞고 개수도 맞으니까 첫 번째 반응식의 반응열은 그대로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H2 기체가 있는데 H2 기체도 이건 편한 문제네요. 여기밖에 없군요. 그럼 세 번째 반응식의 운명도 무조건 개수도 맞고 위치도 맞으니까 그대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E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E, 답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1페이지 문제들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백금 전극을 A-3 수행액에 넣고 전원장치에 연결해서 전기 분해한 거고요. 나에서는 CuSO4로 바꿔서 동일 조건으로 반복했습니다. 가에서 그리고 나에서 기역에서 석출된 금속이 은과 구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쪽에서 금속이 석출됐다는 건 이렇게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환원 반응을 했다는 건 이쪽이 마이너스극, 이쪽이 플러스극이 됩니다. 전기분해 과정에서는 화학전지와 반대인 거죠. 마이너스에서 환원 반응, 플러스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묻는 것들 답변해보면 니은이 마이너스극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앞쪽에서 니은은 지금 플러스극이었어요. 기역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나의 기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지금 나에서는 구리가 석출되고 있는 거죠. 기역 쪽에서 구리가 석출되려면 Cu2 플러스가 Cu로 석출되는 게 맞습니다. Cu2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Cu가 되는 거죠. 금속 1몰이 석출될 때 금속이온이 얻는 전자의 양,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는 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Ag로 석출이 되는데, 반응식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Ag 1몰당 전자는 1몰이고요. 구리는 2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구리 1몰당 전자가 2몰 움직이게 돼요. 가에서와 나에서가 2배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니은 번복이와 맞는 복이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8번 문제 보시면 A수의 가와 나의 퍼센트 농도에 따른 증기압력 내림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물의 증기압력, 온도가 다르군요. T1과 T2 도시에서 각각 81mmHg와 118mmHg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할 때의 증기압력을 준 거고, 여기에 용질의 몰분율, 즉 A의 몰분율을 곱해서 증기압력 내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퍼센트 농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물과 A의 화학식량에 대해서 18과 60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몰분율에 대한 자료, 즉 몰수 B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퍼센트 농도로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가수액의 경우에는 지금 물과 A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 4%, 가장 간단하게는 100g에 4g이 들어있는 거니까 96g과 4g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 몰수비를 찾기 위해서 질량비로는 그러면 24대 1이 되는 거고, 이 값을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비죠. 6으로 약분해주면 3대 10의 비율이기 때문에 3과 10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3과 24는 8이 되면서 대각선으로 올려서 비율만 찾아주면 80대 1의 비율이에요. 몰수비로 봤을 때 80대 1인 거니까, 그러면 용질의 몰분율에 해당하는 A의 몰분율은 81분의 1인 거죠. 그럼 이 증기압력 내림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순수할 때의 증기압이 81이고, 여기에 용질인 A의 몰분율, 그게 81분의 1인 거니까요. 여기서 먼저 A가 나오게 되네요. A는 1이 됩니다. A가 1이 되면 아래쪽은 그대로 3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3의 정체는 순수할 때의 증기압이 이번엔 118이고, 여기에 용질에 해당하는 A의 몰분율인데요. 118에서 3이 나오려면 118분의 3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아래쪽에 정리해보면 나 상황에 대해서는 A의 몰분율이 118분의 3인 거니까 A가 3일 때 물이 115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린 몰수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에 대한 비율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 분자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물과 A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3대 10인 거니까 여기엔 3을 곱하고 여기엔 10을 곱해서 비율 관계만 찾아보면 3은 약분이 되고요. 5로 약분해주면 2가 되고 5로 약분해주면 23이 됩니다. 이번엔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를 23대 2라고 찾았고요. 그럼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선 전체 25 중에서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100을 곱해서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죠. 약분해주면 4 곱하기 2의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8로 답이 나오게 되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9번은 25도씨 일회이템에서 세 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 CH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4분의 X kJ이라고 되어 있고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CH 결합은 CH4에 들어있고요. 결합을 끊는 방향인 거니까 얘를 결합을 다 끊어서 얘네들로 만드는 거죠. 전부 다 기체인 거니까 반응식 상태를 생략하고 써보면 CH4에서 결합을 전부 다 끊어서 C 원자와 H 원자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 반응의 델타 H 값은 CH4가 1몰일 때 결합이 4몰이에요. 그럼 결합 에너지를 기준으로 4배 줘야 되니까 그대로 X가 나오네요. 근데 이 반응의 반응률을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생성 엔탈피가 주어졌을 때 공식처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면 되죠. 개수에 주의해서 C는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C 그대로 들어가고요. H는 4배 해야 되니까 4B가 들어가고 여기서 반응물에 해당하는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 A를 빼주면 됩니다. X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걸 바로 답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4B 플러스 C가 되죠. 마이너스 A에 플러스 4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0번 보시면 A로부터 B, C로부터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도 상수가 K, 2K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험가는 V리터 강철 용기에 A를 넣었고요. V리터 강철 용기라고 했고 실험 나도 V리터 강철 용기라고 했네요. 같은 부피에 A와 C를 넣은 상태에서 온도 T에서 반응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순간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와 농도의 조합인 건데 지금은 K, 2K에서 어차피 반응 속도가 상대값인 거니까요. 그냥 속도 상수를 1이라고 하고 여기는 2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8이 나왔다는 건 초기 A의 농도를 8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부피가 같으니까 몰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가에서는 8A 기준으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속도가 16이 나오려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면 되는 거죠. 16을 만들기 위해선 C의 농도가 여기도 똑같이 8이어야 되네요. 그럼 8C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반응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게 되는 건 속도 상수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농도가 줄어든 건데 4분의 1배가 되는 걸로 봐서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예요. 여기는 반감기가 T인 거고 아래쪽의 경우에는 T만큼 지났을 때 4분의 1이 됐죠. 마찬가지로 농도가 4분의 1배가 된 건데 그럼 반감기가 2번 지난 거니까 반감기는 0.5T가 됩니다. 참고로 반감기가 속도 상수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속도 상수가 2배가 될 때 반감기가 이렇게 절반이 되는 건 검산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묻지는 않고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가와 나에서 0에서 2t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평균 반응 속도 A와 C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어차피 시간 간격은 동일한 거니까 A나 C의 몰수 또는 농도 변화량을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은 같은 부피이기 때문에요. 농도 변화량이자 몰수 변화량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처음에 8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주면 2t에서 묻고 있는데요. 2t가 됐을 때 가에서는 반감기가 t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2a가 남는 상황이에요. 즉 6만큼 반응한 거죠. 아래쪽은 6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나의 경우에는 8c에서 시작해서 반감기가 0.5t인 거니까 반감기가 총 4번, 그러니까 4분의 1로 한 번 온 거고 또 4분의 1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4번 지나면서 16분의 1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0.5C가 남게 되고요. 8을 기준으로 16분의 1. 그럼 0.5가 남게 되고 반응한 양, 농도 변화량을 생각하면 7.5가 되는 거죠. 6분의 7.5 그러면 12분의 15가 되는 거고요. 12분의 15라면 4분의 5로 정리가 되네요. 4분의 5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 문제 보시면 약산이라고 조건을 줬고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 KA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몰 농도 HA 50ml가 들어있다고 했었는데요. 곱해주면 50ml에 해당하는 거고요. 물을 첨가해서 물킨 상황이에요. 여전히 50ml이 유지가 될 테고 NaOH를 첨가해서 HA를 A-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 HA와 A-가 3대2의 비율을 지키고 있어요. 전체가 50이겠죠? 여기 약산이나 약이연계 반응은 매번 강조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에요. 전체 50을 기준으로 일부가 얘로 바뀌는 건데요. 3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 5인데 그러면 50을 가지고 3대2로 나눠가지고 있는 거니까 밀리몰 단위로는 HA와 A-가 30, 2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만큼이 바뀐 거니까요. NaOH를 20만큼 집어넣은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단위는 밀리몰 단위로 쓰고 있으니까 NaOH가 20 밀리몰이 들어간 거고요. 20 밀리몰이라면 화학식량 40을 곱했을 때 800mg,
800mg이자 0.8g인 거니까요. X는 0.8이 됩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번 물 키는 과정에서 이온화도가 증가하는 거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약산이든 약염기든 물 켜주면 이온화도가 증가합니다. 그럼 HA와 A-의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물 켰을 때 이온화도가 증가하면서 더 해리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커지게 되는 거죠. 나가 가보다 크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산염기 비율이라고 읽었으면요, 이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KA 값은 항상 산염기 비율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의 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물 켜고 있으니까 산을 물 켰다.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산염기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 쪽이 크다라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디귿번 다에 1몰 농도 HCl 1ml 첨가했을 때 산염기 비율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묻고 있고요. 강산을 첨가하게 되면 매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완충용액이라도 강산을 첨가하면 pH는 낮아지고 산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완충용액 상황에서 산과 염기가 같이 있었지만 강산을 첨가하게 되면 A-가 HA로 바뀌면서요.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늘어나니까 이 비율 관계는 2분의 3보다 큰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2번은 T도시에서 물 Wg에 A를 녹인 수액의 몰랄 농도를 A의 질량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P에서 퍼센트 농도가 P점을 기준으로 퍼센트 농도가 OI%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Y가 있는데 또 Y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A의 화학식량이 60이라는 자료도 준 거죠. 일단 정확히 숫자로 주어진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몰랄 농도가 5분의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랄 농도는 물 1kg을 기준으로 해서 A가 5분의 6몰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A가 5분의 6몰이면 1.2몰인 건데 1.2라고 했을 때는 72g이에요. 근데 지금은 36g이 들어있으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 물은 500g에 A가 36g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이 500g이기 때문에 W 자리를 500으로 쓰게 되고요. 물론 그냥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써놓고 보니까요. 평소에 그냥 몰랄 농도는 몰랄 농도부터 정리하는데 여기부터 시작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60인 거니까 36이라고 해주면 0.6몰이고 그럼 5분의 6을 만들려면 0.6몰이다. 그럼 분모에는 0.5kg이 들어가야 되죠. 몰랄 농도는 몰수와 분모에는 용매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니까 0.6몰, 0.5kg이라고 생각해서 물의 질량 W를 500이라고 이렇게 찾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찾고 나면 지금 물의 질량은 일정한 가운데 녹인 A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이 A의 질량과 A의 몰수는 비례할 테니까요. 얘가 커지는 비율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 Y축에서 몰랄 농도가 커지는 비율과 동일한 거죠. 물론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비례한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용매, 즉 물의 질량은 동일한 가운데 용질의 질량이 용질의 몰수에 비례하는데요. 물의 질량이 동일할 때는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은 거고 수학적으로는 얘네들의 비율 관계가 같다라고 해서 찾아도 됩니다. 즉 이쪽으로 먼저 해볼까? 만약에 이쪽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관계가 지금 5분의 6에서 y가 되는 거니까요. 숫자는 6분의 5가 들어가지고 y가 생겨야 되니까 6분의 5 y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6분의 5 y배를 해주게 되면 나눠주면 6 곱하기 5에 30의 y가 생기는 거니까요. x가 30y라는 거 알게 되고 검산 차원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런 관계도 성립하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올 때 비율 관계를 놓고 오면 6에 6을 곱해주면 36이 되는 건데 거기에 5도 없애야 되니까 5까지 곱해주면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오려면 30배를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36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y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올 때 30배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30y라고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x를 찾으라고 했지만 x가 이제 30y다 정도는 찾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점에서 퍼센트 농도가 5y%라는 거죠. 용액은 사실 풀이가 정말로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도요. 그냥 퍼센트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정리해도 되고 또는 그냥 퍼센트 농도가 100g당 몇 g 들어있냐잖아요. 100g당 A가 5yg 들어있다는 뜻인데 지금은 Y가 30yg이 들어있으니까 100g이었다면 용액이 100g이었다면 5yg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A가 30y 들어있는 걸 봐서 6배 즉 P에서 용액은 600g이어야 돼요. 여기서 용액이 600g이라면 그 중에 물은 500g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물이 500g인 상태인 거니까 A가 100g이어야 되죠. 그래서 X가 100이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퍼센트 농도의 정의대로 OI%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OI%는 지금 A의 질량은 30I, 물의 질량은 500이기 때문에 500 플러스 30I를 기준으로 그 중에 30I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거죠. 이 식을 정리해서 30I를 찾아도 됩니다. 지금 5I와 30I 약분해서 6이라고 해주면 500 플러스 30I가 600이 되면서요. 우리가 X가 30I였죠? 그럼 30I가 10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네요. 100이 나왔으니까 보기들 중에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2페이지까지 정리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가 T2 도시에서 고장치로 피스톤이 고정된 실린더 속에서 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가는 T2 도시에서의 평형이고 나는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 기억번은 고정장치를 풀고 T1 도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안정한 상황이 기체냐라고 물어봤는데 고정장치를 풀게 되면 1ATM 조건이 되는 거고요. T1 도시인 거니까 위치상으로는 이쯤이 되는 거고 액체로 안정한 영역이에요. 기체가 아니라 액체인 거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은 마찬가지로 고정장치를 풀었고 A 도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안정한 상황이 고체일 때 A와 T1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1ATM 기준으로 고체로 안정한 영역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 중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T1보다는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A가 T1보다 작다? 니은은 맞는 보기죠. 디귿은 고정장치를 풀고 T2 도시에서 피스톤의 높이를 1.5H로 고정시킨 후에 도달한 새로운 평형에서 수증기의 질량을 Wg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지금 T2 도시는 여기가 T2였는데 지금 디귿에서도 T2에서 묻고 있죠. 같은 온도에서 묻고 있는데 수증기의 질량이 피스톤의 높이를 1.5H로 높여도 유지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고정장치를 푼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피스톤을 올려서 1.5H 위치에 고정했을 때 수증기의 질량, 수증기의 몰수가 바뀌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온도가 T2로 고정된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건 증기압이죠. 지금 증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고정장치를 풀고 피스톤을 올렸을 때 수증기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물과 수증기가 공존할 수 있는 압력, 증기압은 온도가 고정됐을 때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피스톤을 올려서 압력이 낮아졌을 때 다시 증기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체의 압력이 커져야 되고 기체의 압력이 커지려면 기체의 몰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증발 반응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지금 이 그림과 비교했을 때 물의 질량은 줄어들고 수증기의 질량은 늘어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질량은 Wg이 되는 게 아니라요. Wg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은 실린더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전체 기체의 압력이 가부터 다에서 각각 PATM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력 일정 조건을 준 거고 항상 압력 일정 조건이 주어지면 머릿속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가나다에 대해서 가와 나는 A 기체, B 기체가 각각 들어있고 다에는 혼합 기체 상황인 거고요. 온도와 기체의 밀도가 제시되어 있네요. 온도가 다 다른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풀어주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하나라도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온도를 통일한 상태에서 자료 정리를 해볼게요. 온도가 T로 주어져 있는데 이 T로 통일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여기도 T, 여기도 T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온도를 이렇게 2분의 3배 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압력이 일정한 상황,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를 생각해주면 가열해서 온도를 2분의 3배 해주면 부피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2분의 3배가 되죠. 그럼 부피가 2분의 3배가 되면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3분의 2배가 돼서 3분의 2X의 밀도를 갖게 되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3분의 2배로 냉각이 된 거죠. 그럼 피스톤이 떨어지면서 부피가 3분의 2배가 돼요. 부피가 3분의 2배가 되면 밀도는 그거에 반비례, 즉 2분의 3배로 커지게 되는데 밀도가 2분의 3배, 즉 1.5배가 되면 얘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T로 고정했을 때 기체의 밀도, 어차피 상대값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같은 온도에서의 문제가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진 상황이고요.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과 밀도 관계가 주어졌죠. 우리가 질량은 밀도로 나누면 부피인데 제시된 자료를 보면 가와 다를 비교해야겠네요.
질량의 비율이 1대 7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걸 밀도로 나눈 게 부피에 대한 자료인데 밀도는 1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올려서 정리해주면 4대 7의 비율이 되는 거고요. 4대 7의 비율이 부피에 대한 비율인데 부피에 대한 비율이자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몰수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몰수로 4대 7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몰수로 4대 7이라면 여기를 몰수 4로 썼을 때요. 이쪽은 7이 돼야 되는데 Wg이 4다. 그럼 7이 되기 위해선 이 자리가 3이 돼야 되고 이 자리도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선 이제 가와 나를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몰수 비이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게 부피비예요. 그럼 부피비 나와 있고 질량비 나와 있으니까 밀도비도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그냥 암산을 해도 될까요? W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 4분의 1, 여기는 3분의 6, 2인 거니까요. 4분의 1과 2라면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 때 8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3에 8을 곱해서 24가 되고 X는 하고 정리해주면 24에 1.5, 2분의 3을 곱해서 36으로 정리가 되네요. X는 36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5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전부 다 1로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고 가는 T켈빈에서의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평형이네요. 나는 가에서 온도를 AT켈빈으로 변화시킨 후에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 왼쪽과 오른쪽이 다 초기 상태가 아니라 평형 상태인 거니까 평형 상수에 대한 자료를 줄 것 같습니다. A와 평형 상수의 비율을 묻고 있어요. 어차피 부피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몰수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차피 상대값으로 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K도 정확히 묻는 게 아니라 비율 관계 정도만 묻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M몰로 주어져 있고 오른쪽은 A의 몰 분율이 10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주어진 사항이 M몰, M몰, M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렇게 A, B, C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초기 상태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요. 한쪽으로 몰아넣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져요. 지금 같으면은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초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전부 다 정반응을 시켜서 A와 B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C가 2M몰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가에서의 평형 또는 나에서의 평형이 그냥 C만 있는 상태에서 A와 B를 만들면서 도달한 평형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A와 B는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만 1대1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A와 B의 몰수는 가나 나에서 모두 1대1로 존재하는 상황.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시작해서요. A의 몰 분율을 10분의 3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A와 B는 항상 1대1로 둘이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나 상황에서 A의 몰 분율을 10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그냥 상대값으로 그대로 써보면 A가 3일 때 B도 3이어야 되고요. 전체가 10이어야 되니까 C는 4여야 돼요. 하지만 A의 몰 분율이 10분의 3이 되는데요. A가 3이라면 B도 3이라는 건 물론 A와 B의 몰수가 같은 상태에서 정반응을 하든 역반응을 하든 같은 몰수만큼 바뀌니까 여기서도 A와 B의 몰수가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한쪽으로 몰아넣은 초기 상태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 상황에 대한 거고 가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A, B, C의 몰수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A, B, C의 몰수가 같아지는 건 어차피 B, C의 몰수가 같아진다. 개수가 1대1이기 때문에 C가 없어진 만큼 B가 생기는 상황에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만났겠죠. 지금 3.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0.5씩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3.5로 같아진 상황. 이걸 가 상황에 대해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때 부피가 7V, 6V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K1분의 K2부터 정리해 볼게요. K1분의 K2 평형상수에 대한 비율 관계는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어차피 비율로 쓸 거니까요. V도 떼고 부피는 7L, 6L처럼 계산해 볼게요. 그럼 K1의 경우에는 가에서 구하는 건데요. 지금 비율 한번 정확한 농도 한 번으로 써줄게요. B와 C를 묶어서 비율은 1로 써주고 A의 경우에는 7L 기준으로 해주면 A의 농도가 2분의 1 근데 A가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뒤집어서 2라고 써주면 됩니다. K2, 나에서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B와 C를 묶어서 3분의 4라고 비율 한번 쓰고요. A의 정확한 농도는 다시 한번 2분의 1이네요. 뒤집어서 곱해주면 2로 곱해지는 거죠. 그럼 K1분의 K2가 먼저 정리가 되는데 3분의 4로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A를 구하라는 건데 A는 AT 켈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왼쪽과 비교해주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온도가 몇 배 되는지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몇 배 되는지는 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머지 변수들, Nr분의 PV 형태가 되면서 압력이 지금처럼 일정한 상황에서는 부피에 비례하고 몰수에 반비례합니다. 부피에는 비례하는 거니까 7분의 6배가 될 테고요. 몰수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가에서 나로 갈 때 몰수는 10.5에서 10이 됐어요. 10.5에서 10, 21분의 20배가 된 건데 뒤집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20분의 21배라고 해주면 됩니다. 암산을 해도 되겠죠? 10.5, 10인 거니까요. 몰수는 21분의 20배가 됐고 그걸 뒤집어줘야 되니까 20분의 21배. 그럼 온도가 몇 배 됐냐라고 했을 때 7과 21 나누면 3이 되고요. 3이 되고 10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9배가 되는 거네요. 그럼 A는 10분의 9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정리해 볼게요. A는 10분의 9가 됐고 K1분의 K2는 3분의 4라고 우리가 찾았죠. 이 식을 정리해 주면 되고 30분의 36인 거니까요. 1.2 분수 형태로는 5분의 6이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6번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 상수가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2대 2대 1로 주어져 있고 1차 반응이라는 게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죠.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의 물질의 종류와 양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시킨 실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와 나에서의 온도가 각각 T1, T2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T1, T2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속도 상수가 달라지면서 반감기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와 나에서 1분, 2분에서의 질량이 3배 차이 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아래쪽에 조건들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주어져 있네요. 처음에 가가 A와 B가 들어있었고 나는 A와 C에서 시작했어요. 생성물도 하나씩 같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전체 몰수가 3대 2라는 비율을 줬고 제시된 자료가 전체 기체 중에서 B와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1분 간격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를 찾아가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래쪽에 구하라고 한 게 X 구해야 되고요. 또 시간이 또 다르네요. 가 그리고 나에서 각각 3분, 4분일 때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중간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자료 정리를 잘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T는 0일 때 전체를 구라고 했을 때 B와 C의 합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B밖에 없었기 때문에 C는 없이 B가 1인 거죠.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 지금 2A가 2B 플러스 C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요. 처음 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 9분의 1, 요 자료를 그대로 써주면 전체 9몰 중에서 B와 C의 합이 1몰. 근데 지금 C는 없이 B만 있었던 거니까 B가 1일 때 C가 0인 상황이었던 거고 전체가 구해야 되니까 A는 8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반감기를 거쳐가다가 얘가 나오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2분일 때도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걸로 봐서 아마도 반감기는 1분, 즉 반감기가 3번 지난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확인을 하면서요. 반감기를 거쳐가면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를 보고 이 값이 나오는 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얘가 4가 되고요. B는 4만큼 반응해서 5가 되는 상황이고 C는 절반에 해당하는 2인 거죠. 한 번 더 반감기가 지나면서 2가 되면 여기는 7이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됩니다. 1이 되면 8이 되는 거고 3.5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12.5, 그 중에 11.5인 거니까 12.5분의 11.5, 25분의 23을 잘 만족하고 있네요. 역시나 예상대로 지금 반감기를 생각했을 때 여기는 1분이었던 상황이고 이 문제가 귀찮았던 건 아래쪽은 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1분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5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또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5와 1을 가지고 정리해주면 이번엔 C가 존재하고 B가 없던 상황인 거니까요. C가 1이라고 했을 때 B는 없고 그러면 전체가 5가 되려면 A가 4여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반감기가 지났다면 2가 되고 개수를 고려하면 2에 2가 됩니다. 또 한 번 반감기가 지나면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2.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미 나왔던 거였군요. 지금 5분의 1에서 시작해서 전체 중에서 BC의 합이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대값으로는 지금 6 중에 4가 되면서 3분의 1을 만족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두 번째 나 과정에서는 반감기가 2분인 상황이었던 거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저는 제 맘대로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숫자를 그대로 상대값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했는데 실제로 전체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비율 관계를 줬었어요. 3대 2의 비율을 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를 9라고 해주면 이 자리를 9, 그러니까 위쪽에 노란색 스케일을 그대로 지키면 아래쪽에서 나에서는 전체 몰수가 처음 시작할 때 6이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 6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작할 때 5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6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5를 6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자료들을 전부 다 1.2배 해주면 이제 가반응과 나반응에 대해서 스케일을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에 대해서는 1.2배를 해야지만 가와 나에 대해서 스케일을 맞춰준 상태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고 이제 자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에서 t가 1분일 때 a의 질량, 그리고 나에서 t가 2분일 때 b의 질량, 질량비를 준 건데 우리가 여기서 몰수비에 대한 자료를 찾았죠? 그럼 질량비와 몰수비가 주어지면 분자량비를 주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에서 t가 1분일 때는요. 지금 이 자리죠. 1분 자리에서 가는 a가 3올만큼 있으니까요. 4a만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에서 t가 2분일 때 이 2분 자리는 반감기만큼 지난 거니까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가 2분이고 여긴 반감기 한 번 더 지났으니까 4분 이런 식이고요. 여기는 1분, 여기는 2분, 3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였죠. 2분일 때 b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1.2배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2.4가 되겠죠. 2.4b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a와 b에 대해서 질량비로는 3대 1이 되는 거고요. 몰수비로는 4대 2.4면 5대 3인 거죠. 몰수비로는 5대 3인 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분자량은 9대 5가 됩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의 분자량을 9라고 했을 때 B의 분자량은 5가 되는 거고요. 분자량으로 질량 보존 그러면 18이 되고 10이 되니까 C의 분자량은 8이 돼야 되는 거죠. C의 분자량까지 찾는 건 이 아래쪽에서 이제 또 BC의 질량비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3분, 4분에서 몰수비를 구하고 또 질량비로 넘어가기 위함인 거고요. 여기서 X를 먼저 구해볼게요. X 구하라는 것 중에서요. X의 경우에는 2분일 때의 상황에서 전체 몰수 중에서 B와 C의 몰수합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전체는 지금 12, 그 중에 10인 거니까요. 12 중에 10, 6분의 5 형태가 되죠. 그럼 X는 이미 구해놓은 상황이었고 3분과 4분일 때 B와 C에 대한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가부터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 T가 3분일 때 B, 가에서 T가 3분일 때 B를 묻고 있으니까 8이 들어가는 거고요. 몰수론요. 나에서 T가 4분일 때 C, 나에서 T가 4분일 때 C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2.5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5로 표현된 게 원래는 6이었으니까 5분의 6배, 1.2배를 해주기로 했었죠. 여기에 5분의 6배를 해주게 되면 2.5 기준으로 5분의 6배, 그럼 3이 됩니다. 그러면 B와 C에 대해서 몰수의 비율을 물었다면 8분의 3 이렇게 들어갔겠지만 지금 질량비를 물었기 때문에 분자량을 곱해줘야 돼요. B의 분자량은 5를 기준으로 곱해줘야 되고 C의 분자량은 8을 기준으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8이 약분되면서요. 5분의 3이 남게 되네요. 복잡하니까 이쪽에서 정리해 볼게요. X는 6분의 5가 있었고요. 여기에 5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분의 5. 이게 X값이었고 뒤쪽에 분수 형태의 비율은 5분의 3이었죠. 5가 약분되고 6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16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네요. 계산이 상당히 길어지는 형태의 문제고 답을 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로 정리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7번 문항 보시면 T켈빈에서 C3H4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명확한 상태에서 함정이 하나 들어있었네요. 항상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개수와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가 액체인 게 하나 들어있었다. 주의해야 되고 기체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주거나 기체에 대해서 뭔가 구하라고 했을 때 물은 생략하고 물은 빼고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C3H4 그리고 O2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완전 연소시켜서 반응을 완결시켰고 꼭지를 열어서 온도를 5분의 4 T켈빈 지금 T켈빈에서 시작했는데 온도를 5분의 4배로 바꿨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물의 몰 분율을 X라고 했고요. 전체 압력을 P2라고 적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몰 분율 그리고 P1과 P2 전체 압력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몰 분율도 비율이고요. 압력도 P1, P2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 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그냥 비율로 쭉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탄화수와 O2에 대해서 분자량을 40대 30이라고 줬는데 40과 30이라고 줬는데요. 그럼 비율 관계는 그냥 5대 4, 분자량 비를 5대 4처럼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질량으로는 5대 28로 시작을 해서요. 분자량은 아래쪽에서 5대 4인 거니까 나눠주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비를 구한 건데 1대 7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1일 때 여기는 7의 비율로 들어간 거고요. 이쪽에 써볼게요. 1대 7로 들어가 주게 되면 1대 4로 반응하는 거니까 개수대로 반응해서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얘는 액체 상태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면 기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3이 나오고 여기서 3이 나오는 거니까 6이 나오는 거죠. 계속 주의한 상태여야 되고 일단 X, 물의 몰 분율은요. 전체 8 중에서 2인 거니까 전체 몰수 중에서 물의 몰수 4분의 1이 됩니다. X는 4분의 1로 구하게 되고 압력이 P1과 P2에서 몇 배가 됐냐? 그러면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정리해주면 돼요. 압력은 실전에서는 이거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V분의 nRT가 되면서 압력이 몇 배가 되는지는 R 제외하고 부피, 몰수, 온도가 몇 배 되는지를 보면 되고요. 부피에만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P1을 기준으로 해서 P2로 갈 때 몇 배가 됐냐라고 써주면 P1에서 P2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미리 표시했던 거죠. 지금 기체의 몰수는 8에서 6으로 4분의 3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몰수에 대해서는 4분의 3배 비례관계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온도의 경우에는 T에서 5분의 4T로 5분의 4배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비례관계니까 그대로 써줍니다. 부피의 경우엔 4리터에서 꼭지를 열었기 때문에 6리터로 2분의 3배 부피는 2분의 3배가 됐지만 부피에 대해서는 반비례니까 3분의 2배를 해줘야 되죠. 이게 P2인 거예요. 그래서 P1을 기준으로 몰수, 온도, 부피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면 P2가 되는 거죠. 약분할 것들 약분하고 정리해 줄게요. 3과 3이 약분이 되는 거고요. 4와 4가 약분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P2분의 P1이네요. 그럼 P2분의 P1은 하고 정리해주면 남는 숫자들 넘어가야겠네요. 2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X는 4분의 1이 됐고요. P2분의 P1의 경우엔 2분의 5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8분의 5가 되는 거죠. 8분의 5,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2페이지까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3페이지에서 특히나 16번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게 했을 것 같은 3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4페이지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약염기 X의 수행액과 약염기 Y의 수행액에 각각 염산을 가할 때 평형 상태에서 pH에 따른 이 비율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P에서 수산화이온 농도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25도씨에서 짝산에 대해서 이온화 상수를 각각 A와 B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구하라는 것 확인해 보면 Y축에 X가 들어있는데 이 X를 구해야 되고요. 산의 이온화 상수를 A와 B라고 했는데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는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거네요.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이할 때는 이 주어진 자료를 좀 정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고요. 지금 약염기에 강산을 가했을 때 약염기와 강산과의 반응은 항상 약염기나 약산의 반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약염기, 예를 들면 X라면 X가 염산과 반응해서 XH+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총량은 일정한 가운데 약염기 X의 일부가 XH+로 바뀌는 거고요. 그게 당량점에 도달했다면 전부 다 XH+로 바뀌어서 우리가 항상 약산이나 약염기의 반응은 중하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중성이 아닌 이유가 약산이나 약염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죠. 그럼 중하점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니라 다 바뀌었다. 그럼 X는 XH+로, Y는 YH+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염기의 짝산은 산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했을 때 중하점에서는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산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 비율 관계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X와 XH+분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X, 즉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X와 염산과 반응해서 바뀐 XH+를 더해주게 되면 초기에 집어넣은 전체 X의 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분모를 전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X와 XH+는 총량은 바뀌지 않는 가운데 서로 간의 비율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 x, 약염기를 넣었을 때는 x로 대부분 있었겠죠. 근데 염산을 집어넣게 되면 XH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일부 XH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데 둘을 더해주게 되면 초기에 집어넣은 전체 x의 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 x인 거니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x에 대한 비율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정성적으로는 뭐냐면 전체 중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x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P점에서 수산화이온 농도를 줬는데 우리가 수산화이온 농도나 수소이온 농도가 주어졌을 때 항상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농도는 KA나 KB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조를 정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KA를 읽을 때 항상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또 KB를 읽을 때도 항상 수산화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P점에 대해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5 곱하기 10-6승이라고 주어졌는데요. 제시된 점들을 보면 이렇게 3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X에 대해서 2개가 주어지기도 했고 P점에 대해서 일부러 수산화이온 농도를 줬으니까 이 2점에서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P점에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5 곱하기 10-6승이고 숫자만 써볼게요. 이 지점에서는 수산화이온 농도가 pH가 9면 pOH는 5. 그래서 수산화이온 농도는 10-5승이 됩니다. 그러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지금 2배 되는 상황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수산화이온 농도가 2배가 되면 수산화이온 농도는 KB에 들어있는데 KB의 정체가 X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항상 KB는 수산화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산염기 비율이 KA에서 쓸 때는 산분의 염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KB에서 쓸 때는 염기분의 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분의 XH 플러스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두 점에서 좀 헷갈리니까요. 여기에 점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우리가 세 점을 보고 있으니까 P점 이후에 Q점, R점 이런 식으로 두면 P에서 Q로 갈 때 수산화이온 농도가 2배가 됐죠. 그럼 이 값이 2배가 됐다는 건 KB 값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이 값은 2분의 1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분의 산에 대한 비율 관계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거고 근데 염기와 산에 대해서는 비율 관계만 필요한 건데 Y축이 어떤 의미를 갖냐 봤더니 전체 중에서 X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죠. 전체 중에 X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게 마치 몰 분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수였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실제 값이 주어졌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이 값이 뭐 5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체 중에 X로 5분의 1이 있으면 전체 중에 남은 XH 플러스는 5분의 4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 보세요. 이 값이 전체 중에서 분모는 전체처럼 읽어야 되고요. 전체 중에서 X로 있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인지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전체 중에서 X가 몇 분의 몇이냐. 근데 이 값이 만약에 5분의 1이었다. 이 비율이 5분의 1이다. 그럼 나머지 5분의 4.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계산할 때 전체 1을 기준으로 5분의 1을 빼준 거죠. 그게 5분의 4가 XH 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잖아요. 우리가 X와 XH 플러스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 값이 지금 P점과 Q점에서 2분의 1배 차이가 난다. 즉 2배 차이가 난다는 걸 이용해서 식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미지수 X를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하나인 거니까 식 하나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낸 건 P점과 Q점에서 산염기 비율이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산염기 비율을 이 X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Y축을 그냥 직관적으로 전체 중에서 X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읽었으면 그 비율이 3분의 4X라고 했을 때 이게 X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면 전체 중에 XH 플러스 이 남아있는 애는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죠. 여러분 이게 익숙했으면 한 번에 식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P점에서 X분의 XH 플러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X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분의 4X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XH 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에서 이 값을 빼줬으면 됩니다. 3분의 4X 형태로 써줬으면 돼요. 근데 이 값을 기준으로 지금 2분의 1배를 해준 게 Q점에서의 상황인데 Q점에서의 X는 5분의 8X를 써주면 되고 분자 쪽에는 1-5분의 8X를 써주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차피 X밖에 없으니까 식정리가 되는 게요. 저는 X는 분모 쪽에서 날릴게요. X 날라가고 4와 2 곱해서 8인 거니까 얘 날라가고 3은 위쪽으로 올라오면 3-4X가 되고요. 5는 위쪽으로 올라오면 5-8X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간단하게 4X가 2인 거니까 X가 2분의 1이자 0.5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졌을 때 수산화이온 농도가 지금 X를 따라가면서 두 군데서 주어졌잖아요. 근데 수산화이온 농도가 몇 배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산염기 비율이 몇 배라는 게 나와요. 물론 저는 그냥 염기니까 KB로 했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KA로 해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다만 요건 바꿔 써주셔야 돼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인데 KA에서는 3분의 염기죠. 어쨌든 KA로 풀든 KB로 풀든 이 비율이 2배 또는 2분의 1배 차이 난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를 얻은 상태에서 식을 쓸 때 이 Y축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요. 전체 중에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분수로 주어졌다면 조금 더 편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 분수로 주어졌으면요. 전체 중에 X,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나오면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그게 전체 중에서 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이런 해석이 이 문제에서는 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Y축을 잘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 하나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풀었으면 조금 간결하게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럼 X가 0.5라고 찾아진 거고요. X를 0.5라고 찾아서 집어넣으면 이 자리는 3분의 2가 되고 0.5 집어넣으면 이 자리는 5분의 4 0.2 집어넣으면 이 자리는 11분의 10이 되면서요. X는 일단 0.5라고 나왔고 전체 중에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나왔으니까 전체 중에서 1에서 빼주면 그게 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 산염기에 대한 비율 관계도 다 나온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A와 B, 산의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요. X는 이 두 점 중에서 어디를 집어넣어도 되죠. 그나마 좀 편한 이 점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Q점을 집어넣으면 A가 먼저 나오게 돼요. A의 경우에는 산의 이온화 상수인 거니까요. 다시 적지 않을게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근데 산염기 비율이 산분의 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네요. Q점을 보면서 한 번에 식을 적어주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9승이고요. Q점에서의 산염기 비율. 전체 중에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5분의 4죠. 그럼 나머지 5분의 1이 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XH 플러스가 5분의 1. 그럼 산분의 염기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4가 됩니다. 그래서 A가 4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요. R 지점에서 B 값을 구해보면 이 지점은 전체 중에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11분의 10이에요. 물론 Y에 대한 거죠. 근데 11분의 10이 전체 중에서 Y라면 나머지 1에서 빼준 11분의 1이 YH 플러스에 대한 거죠. 그럼 산분의 염기에 대한 비율이 10이 되는 거고요. 앞쪽에 수소이온 농도는 pH가 10인 거니까 10의 -10승입니다. 그럼 얘는 10의 -9승이 되는 거죠. 둘을 비교해주면 10의 -9승과 4 곱하기 10의 -9승인 거니까 4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네요. B분의 A를 물었으니까요. 이 값은 4로 정리가 되는 거고 4에 0.5를 곱해주면 2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가 되면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Y축이 해석됐다면 별게 아닌데 이런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 분들은 처음에 이 18번 문제에서 4페이지를 딱 넘어갔을 때 사실 19번, 20번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18번 문제에서 또 시간 허비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19번 문제 보시면 A와 D가 각각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속도 상수라고 주어져 있네요.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고요. 둘 다 1차 반응이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고 서로 다른 온도 T1과 T2에서 강철용기 가와나의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는 가와나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압력분의 C의 부분 압력이라고 되어 있고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강철용기 부피도 고정됐기 때문에요. 전체 기체의 압력 중에 부분 압력에 대한 자료는 결국 전체 기체의 몰수 중에 C의 몰수에 대한 자료로 해석할 수 있고요. 2T일 때를 기준으로 C의 질량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C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C의 몰수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다양하게 주어져 있네요. 지금 EN과 N인 거니까 이것도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에는 A 기체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나는 D와 E인 거니까 생성물도 일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네요. 전체 기체의 압력 중에 C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에 대한 건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기체의 몰수 중에 C의 몰수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반응 시간은 0에서 시작해서 T, 2T, 3T를 가면서 제시하고 있고 1차 반응인 거니까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구하라고 한 건 X를 구해야 되고 가와 나에서 T일 때 또 3T일 때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럼 두 반응에 대해서
몰수에 대해서 일단 비율 관계를 맞춰야 되고 스케일을 맞춰줘야 되고 또 x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반응 가쪽에서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2a가 4b 플러스 c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요. 처음 시작할 때 b와 c는 없었고 a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 준 거고요. 상대값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가는 2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0이라고 했을 때 지금 t, 2t만큼 시간이 지나는 상황에서 3t까지도 있는 거죠. 근데 2t에서 전체 중에서 c가 17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주면 c를 3이라고 했을 때 전체는 17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b와 c가 없었으니까 c가 3만큼 생성이 됐다면 개수를 고려하면 b는 12만큼 생성이 되는 거고 전체 17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15밖에 안 되죠. 여기는 2가 붙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 c가 3이 생겼을 때 개수의 3배 반응인 거니까 a는 6이 반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8이었다는 얘기고 2t만큼 지났을 때 4분의 1이 된 거니까 반감기가 주어진 거죠. 반감기가 얘는 t라고 주어진 거네요. 서로 다른 반응이기도 하고 온도도 다른 거니까요. 여기는 함부로 처음에 t라고 했을 때 여기가 몇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되고요. 일단 이 자리는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 두 번째 반응도 볼게요. 이 D에서 시작해서 이 2와 C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나반응의 경우에는 D와 E가 있고 C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A와 D에 대해서 EN과 N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몰수가 절반이란 얘기죠. 8이라고 썼으면 여기는 4에서 시작하는 거고 또 이것도 써야죠. 2t일 때를 기준으로요. 지금 여기 t일 때, 2t일 때, 이 줄은 맞춰 쓸게요. 그럼 2t일 때를 기준으로 C의 질량이 가쪽에서가 2배예요. 그럼 C의 몰수가 가쪽에서 2배인데 C의 몰수는 여기 3이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는 1.5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8과 4에 대해서는 절반이라는 걸 이용해 써줬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여기 지금 이 2배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하고 여기도 맞춰줬습니다. 양쪽 스케일을 맞춰줬고 필요한 것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2t일 때를 기준으로 C가 1.5가 됐어요. 이 자리에 대한 건데 1.5인 거니까 이것도 복잡하니까 여기 바로 해볼게요. 이게 1.5가 됐다면 아래쪽도 1.5배를 해줘서 전체 몰수는 10.5가 돼야 돼요. C의 몰수 1.5로 했을 때 전체 몰수는 10.5. 전체는 10.5가 돼야 되는 거고 C가 지금 1.5만큼 생긴 거죠. 지금 2는 얼만큼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C는 없다가 1.5가 생겼죠. 그럼 개수를 고려하면 D는 분명히 3이 소모가 돼야 됩니다. 3이 소모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가 1이어야 되고요. 그럼 얘도 4분의 1이 됐네요. 그럼 얘도 반감기가 T란 얘기죠. 지금은 온도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요. 서로 다른 반응인 거니까 온도가 다를 때 반감기가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얘도 T였고 얘도 T였다. 그럼 4에서 1이 된 거고 전체가 10.5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10.5가 되려면 둘은 2.5밖에 안 되니까 이 자리에 8이 들어가야 되네요. 빈칸 채우기 하듯이 쭉 찾아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D가 3만큼 소모될 때 2도 3만큼 반응했겠죠? 정확히는 3이 생성된 거니까 시작할 때는 5여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따로 묻진 않았지만 N과 A에 대한 비율 관계도 구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8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4가 되는 거고 이 자리는 5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값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찾아줬고 X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T 상황에서 전체 중에 C에 대한 건데요. 이 자리는 반감기만큼 지났을 테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 반응해서 여긴 7이 되는 거고 여긴 1이 들어갔을 때죠. 그럼 전체는 10이고 그 중에 C가 1인 거니까 10분의 1, 즉 X는 0.1이 됩니다.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하나 구했어요. X자리는 0.1이라고 구했고요. 이쪽에 표시해 볼까요? X는 0.1. 그리고 가에서 3t일 때와 나에서 t일 때에 대한 건데요. 가에서 3t가 되면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네요. 그러면 반감기만큼 한 번 더 지난 거니까 1이 되는 거고요. 1 반응했다면 개수를 고려하면 여긴 2가 늘어야 돼요. 14가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1 반응할 때 절반 0.5가 늘어서 3.5가 되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가에서 3t일 때 B만 보면 되는 거니까 14가 들어가주면 되네요. 여기 14로 들어가주면 되고요. 나에서 t일 때 2의 양, 나에서 t일 때 2의 양은 여기에 있죠. 7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2에 0.1을 곱하는 거니까 0.2로 정리가 되고요. 0.2이자 5분의 1이 되네요. 빈칸 채우기 하듯이 정리하게 되는 문제고 차분히 풀어주시면
5분의 1,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 2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는 명확하게 1대2로 주어진 상태에서 평형상수를 A라고 제시했습니다. T켈빈에서 실린더 가에는 A기체가, 나에는 B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볼게요. 반응이 진행돼서 각각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A기체의 양은 가와나에서 같고, A기체의 몰수가 가와나에서 같고, B기체의 몰수도 가와나에서 같대요. 그럼 A끼리 몰수가 같고 B끼리 몰수가 같다. 그럼 우리가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K는 몰수를 이용해서 A분의 B제곱, A의 몰수를 A, B의 몰수를 B라고 했을 때요. 몰수를 이용해서 쓰고 부피에 대해서 지수는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를 빼주는 거니까 V의 마이너스 1승 형태로 정리가 될 텐데 A끼리 몰수가 같고 B끼리 몰수가 같다. 평형에선 평형상수를 만족해야 되는데 A끼리 몰수가 같고 B끼리 몰수가 같다면 이 부분이 동일해지겠죠? 그럼 이 값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같은 평형상수를 만족하려면 부피도 동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A끼리 몰수가 같고 B끼리 몰수가 같다. 근데 같은 평형상수를 만족하려면 둘이 부피도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부피는 왼쪽이 고정항치로 물려있기 때문에 20L로 고정이죠. 그럼 오른쪽에서도 부피가 20L가 됐다는 얘기고요. 20L로 평형에 도달하려면 6몰이 30L였기 때문에 4몰이 됐다는 얘기고 3몰이 되기 위해서는 6에서 4인 거니까 지금 이만큼 감소한 거죠. 그럼 역반응을 하는데 개수대로 반응해선 1밖에 감소를 안 하니까요. 개수의 2배 반응한 거죠. 개수의 2배 반응해서 A가 2몰, B는 개수의 2배, 3몰만큼 빠져서 B가 2몰인 상태입니다. 이건 당연히 왼쪽 가상황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2몰이 되면서 평형에 도달하게 된 거고 이때 20L인 거니까요. 그럼 둘 다 농도는 0.1인 거죠. 몰수 부피 따로 해도 되지만 그냥 농도가 둘 다 0.1인 거니까요. 0.1분의 0.1의 제곱이 되면서 K값이 0.1이라고 먼저 정리가 되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A 자리는 0.1로 찾아준 상황이고요. 평형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풀고 가해 부피를 10L로 고정시킨 후에, 그러니까 이걸 10L로 부피를 줄인 거죠. 새로운 평형에서 B의 농도를 X몰 농도라고 했고요. 평형 상태에서 나의 A기체를 3몰 추가해서 도달한 새로운 평형에서 B의 농도를 Y몰 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Y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Y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념 수업을 한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일단 6몰 30L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 그래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얘기 많이 했었냐면 이렇게 B6몰로 시작하는 거나 제가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어차피 평형이라는 게 방향성이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데 공을 여기에 두든 여기에 두든 어차피 다 여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위치에서 손을 놔도 어차피 여기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위치를 여기로 하든 심지어 이 중간에 어디에서 하든 관계가 없다. 근데 보통은 직관적인 해석을 할 때는 양쪽 끝에서 시작해보는 연습을 해주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B6몰 30L가 완벽하게 정반응을 쭉 해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완전히 생성물량 갖다 놓은 상황.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쭉 다시 역반응을 시켜서 A만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얘랑 완벽하게 동일한 평형은 A로 바꾸게 되면 B가 A로 바뀌면서 개수를 고려하면 A 3몰이죠. 그러니까 A 3몰에 부피로는 15L일 거예요. 근데 A 3몰에 15L로 시작하나 B 6몰에 30L로 시작하나 공을 여기에 둘 거냐 여기 둘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로 떨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평형의 비방향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평형은 우리가 평형 상수도 그렇고 반응지수도 그렇지만 이 평형을 결정하는 건 몰수가 아니라 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평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 과정을 통해서 왼쪽에서 시작하든 오른쪽에서 시작하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형의 비방향성이라면 이 비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변수는 몰수가 아니라 농도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갖다 놓건 오른쪽에 갖다 놓건 결국 농도를 맞춰주면서 초기 농도를 같게 맞춰주면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도 같아지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 A를 3몰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A를 3몰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하도록 해주는데 여기에 A 3몰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여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 집어넣는 거라고 해주면 조금 더 편한데요. 이 상태에서 A 3몰을 더 집어넣었다. 그럼 A가 6몰이 되는데 문제는 피스톤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A의 몰수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죠.
그럼 몰수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몰수가 바뀔 때 부피도 바뀌면서 평형을 결정하는 변수인 농도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형은 원래 농도나 압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로 나타낸 평형상수가 있는 거고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상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맞출 때 농도든 압력이든 둘 중에 하나를 잘 맞춰주면 평형은 똑같아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피스톤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A를 몇 몰을 집어넣던지 간에 A의 몰수가 N배가 될 때 부피도 같이 N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는 농도가 다 똑같고 그럼 평형도 다 똑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 상황에서 A를 3몰 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3몰이 아무 의미가 없고 A를 3몰이 아니라 6몰이든 9몰이든 심지어 100몰이든 1000몰이든 어차피 영향을 안 줘요.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 B의 농도는 여기서 구했던, 초기에 구했던 그 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걸 잘 한번 납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 기체가 3몰이든 4몰이든 5몰이든 관계가 없다. 심지어 당연히 B 기체를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A와 B를 같이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B 기체를 3몰 넣었다라고 해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B 기체를 3몰 넣으면 여기서 생각하면 편하겠죠. 6몰에 30L라고 했을 때 B 기체를 3몰 넣었다. 그럼 9몰로 1.5배가 되죠. 근데 부피도 1.5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할 때 그 B의 농도가 똑같으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Y를 구할 때 계산을 했으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면 A를 또는 B를 몇 몰을 넣었는지와 무관하게 어차피 나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평형 농도를 마지막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다. B의 평형 농도가 0.1이었기 때문에 Y를 그대로 0.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계산 없이 0.1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X를 구해야 되는데 X의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죠. 10L로 바꾼 상태에서의 평형이에요. 10L로 바꾸게 되면 앞에서랑은 다르죠. 이건 확실히 초기 농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고, 다만 평형상수는 그대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한 번에 써볼게요. 지금 A가 2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이것도 굳이 2몰, 2몰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부피를 줄인 거지만 어차피 시작은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냥 3몰로 시작할게요. 3몰에서 시작해서요. K만큼 반응하고 2K만큼 생겼다라고 해주면 지금 3-K에 2K인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10L 기준으로 평형상수식을 써주면 됩니다. 몰수로 써주고 부피로 보정해 줄게요. 그러면 3-K분의 2K의 제곱, 4K 제곱이 되고요. 부피는 10이 되는데 10의 1 빼기 마이너스 1승인 거니까 10분의 1을 해줘야 되고요. 이 값이 평형상수 0.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몰수로 계산해주고 부피로 보정해주고 그 값이 평형상수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4K 제곱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3이 0인 상태인 거고요. 4와 1로 들어가고 3과 1로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K가 4분의 3이 나오네요. K가 4분의 3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는 2배에서 2분의 3, 즉 1.5몰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건 B의 몰수를 1.5몰이라고 구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B의 농도예요. 그러면 10분의 1.5인 거니까 0.15 몰농도가 됩니다. 이 자리가 0.15로 들어가게 되고요. 0.01분의 0.15인 거니까 계산해주면 15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페이지가 4페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까다롭긴 한데 사실 19번, 20번보다는 제 생각에는 18번이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지금 15로 정리가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4학년도에 6평과 9평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화투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수능에서는 오히려 6평, 9평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로 문제가 나와서 특히나 시간 관리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24학년도 수능 화학2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